반갑습니다. 읽고 그리고 여행하라에서 여행 드로잉을 맡은 박창호 강사입니다. 먼저 제 이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019년의 이름으로 2020년부터 한 4년 정도 극성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가장 잘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0년에 30년 정도 다닌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고, 그때 퇴직 후에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림을 배우기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력에 보이는 내용들이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4년 정도 열심히 처음 접한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전시회도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그린 그림들을 또 실제 전시회도 제가 하면서 누구보다 그 4년 동안에 이뤄낸 성과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어떤 강좌의 선생님들이 뭐 평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저는 사실은 기간은 짧지만 누구보다도 이 기간을 잘 보낸 그 결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운 좋게도 지금 강의까지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강의 순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작가 이력 외에, 그러면 여행 드로잉이란 뭐냐, 어디에 보면 뭐 여행 스케치, 여행 드로잉, 뭐 펜 드로잉, 온갖 단어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여행 드로잉 기본 도구, 그러면 그림이라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막연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행 드로잉은 어떤 재료를 갖고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짧게나마 해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어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행 드로잉 실습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림으로써 대리만족을 얻으실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드로잉이란,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지금 학계나 또는 취미생활하고 있는 그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랑 드로잉이랑 결국 같은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란 뭐냐? 결국 여행 가서 사진만 찍고 맛집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을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사람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그림으로 남기는 것. 결국 목적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 가서 그리는 걸 여행 스케치라고 합니다. 여행 스케치가 될 수도 있고 여행 드로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드로잉. 동네 드로잉은 우리 집 주변, 우리 동네, 뭐 또는 우리 학교, 뭐 이런 지역에서 사람이나 역시 풍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펜 드로잉.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먹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펜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 펜이 피그먼트 펜이라서 유성입니다. 그래서 보존성도 뛰어나고, 펜을 그린 이후에 수채화를 더 씌운다든지 색연필을 한다든지 해서 번지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림들은 대부분 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뭐냐라는 게 이제 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펜 드로잉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 담채화. 펜이 주로 검정색으로 그리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단조롭고 또는 과할 경우에 검정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벚꽃이라든지 눈 설경이라든지 어떤 컬러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펜을 살리고 그 위에 옅은 수채화라든지 옅은 색을 표현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컬러감을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펜 담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이 어번 스케치, 줄여서 USK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물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활발한 그런 동호회 모임이 USK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정모를 하고 있는데, 단체 톡방에 949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매월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뮤니티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술 전공한 분부터 연필을 오늘 처음 잡은 사람까지 진짜 다양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단지 그림이 좋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거는 어반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행 드로잉은 여행뿐 아니라 장소, 시간,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부담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농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면서 드로잉할 때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가족과 갔을 때는 30분밖에 못 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린 친구들하고 갔을 때는 2시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장면들은 아까 예시드렸던 동네 드로잉, 펜 드로잉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현재 작가들의 사진들을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 동화식당은 제가 섬진강에 여행을 가서 식사한 식당 그림을 그렸던 것이니까 이거는 여행 드로잉이 될 수도 있고 또 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펜 드로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연필로 채색을 했기 때문에 펜 담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작가분 건데 이분은 유럽만 철저히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여행 드로잉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정색 펜으로만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이건 펜 드로잉이 되면서 성북동을 그린 동네 드로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들도 보면 각각의 맨 아래 왼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펜 담채화로 가장 현재 베스트셀러 그림 나오는 족족 다 완판하고 계신 그런 유명한 작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가운데 작품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그 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작가인데 이분은 역시 도시 원경을 밤새 파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동구 일대를 새벽까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동네 드로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는 펜을 사진보다도 더 정교하게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검정색 하나로만 그것도 그 딥펜이라고 아주 세밀하게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또 어두운 부분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정말 사진보다도 더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멋진 거죠. 요거에 이제 전형적인 펜 드로잉입니다. 그러니까 어반 드로잉 아까 USK보다는 펜 드로잉 같은 경우가 시간적으로는 많이 걸리죠. 30분에 걸리는 그림을 또 이런 분들은 석 달 그리기도 하고 사이즈에 따라서는 뭐 6개월을 걸려서 그림을 완성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만큼 더 만족도는 나름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 드로잉 기본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이는 대부분 황목, 세목, 중목 이렇게 세 가지 질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하는데 황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어서 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채화에 좋고 또 거친 만큼 또 종이가 두꺼워서 대부분 요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펜 그림에는 적합하지는 않은데 수채화에 좋고 세목 같은 경우는 압축을 시킨 상태라서 표면이 맨질맨질합니다. 그래서 색연필이라든지 정교한 펜 그림에 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중목이 황목과 세목의 장점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들은 중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제곱미터당 그 무게를 말하는데 중량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두께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채화 같은 경우는 300g 이상을 선택을 해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종이가 그렸을 때 울지 않을 거고 펜 드로잉 같은 경우는 200g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A4 용지 같은 경우는 100g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펜만 써도 뒤에 비친다든지 찢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절대 그림 그리는 데는 적당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종이가 상대적으로 딴 거에 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나 또는 물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종이만큼은 좋은 걸 써야 된다고 보는데 펜 드로잉 할 때는 무조건 200g 이상, 수채화는 300g 이상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케치북 표지에 보면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봤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보시게 되면 또 하나 팁을 알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스케치북 종류는 낱장도 있고 이 외에도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링 바인더 스케치북이 보통 학교 다닐 때 누구나 썼던 스케치북 하면 당연히 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 바인더가 여행 스케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낱장으로 있을 경우에 없어지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근데 링이 있을 경우는 적어도 보통 한 20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0장
꾸준히 채우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보관하기도 좋고 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액자 하나로 돌려서 그 교환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에는 링 바인더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채 패드, 이거는 펜 드로잉보다는 수채화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채 패드를 많이 쓰는데 제품에 따라서 네 면이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면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테두리를 다 잡아주고 붙여놨기 때문에 물감을 칠해도 울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이걸 쓰면 그림 그려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수채화하는 분들이만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저널 같은 경우는 묶여져 있는데 여행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번 스케치가 유행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여행 스케치라는 게 결국은 현장에 가서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최대한 3시간 정도 그리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고 뭐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3시간 이상 그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저널북이 A4 이상 넘어가는 거는 초보자들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다가 완성도 못하고 집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A5 미만 그런 사이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대성에서는 최고입니다. 근데 나중에 작품화할 경우에 액자를 만든다면 찢어서 하거나 뭐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A4 용지를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A4를 기준으로 해서 A5는 A4의 반, 그 다음에 A6는 또 그것의 반, 반대로 A4보다 2배가 되면 A3, 4배가 되면 A2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보통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연필 하면 4B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B, 1B, 2B, 3B, 4B, 6B 해서 B 숫자가 커질수록 더 무르기 때문에 검게 나오고 굵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서 세밀한 그림을 그릴 때는 H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스케치를 내가 수채화를 하겠다 그러면 4B 연필 계통을 해서 윤곽만 잡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난 펜 드로잉 하기 때문에 진짜 세밀하게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B 계통보다는 H가 있는 연필 좀 단단한 걸로 해야지 손에도 덜 묻고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뒷펜을 잉크에 찍어서 할 경우에는 펜촉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행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잉크병을 따로 가져가는 것도 무겁고 야외에서 잉크를 하나씩 찍어서 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여행 스케치는 가볍고 시간도 줄이고 부피도 작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 뒷펜보다는 한번 잉크를 채워가지고 나가면 그날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만년필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경우들은 만년필을 한 7개 정도 갖고 다니면서 발전초 반환부로 다 넣어갖고 그때 병에서 찍는 대신에 만년필을 바꿔가면서 컬러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필은 그 제조사마다 구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펜촉이 굵으냐 얇으냐가 중요한데 EF가 가장 얇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F, 그리고 좀 더 굵게 나오는 게 M입니다. 그래서 만년필은 필기감이 그림이 잘 그려지고 글씨가 잘 써지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꼭 그 펜촉을 내가 EF를 좋아하느냐 F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쓰고 못 쓰고가 결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밀한 가는 선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EF 펜촉이 없는 만년필을 저는 만년필로 쓰질 않습니다. 못 쓰겠어요. 그거 쓸 바에는 다른 더 굵은 펜을 쓰는 거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펜이 이제 이게 피그멘트 펜인데요. 이거는 일본 거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독일 거도 있고 한데, 이건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스테딜러사에서 나온 피그먼트 라이너인데요. 이게 연한 검정색으로서 그렇지만 이게 유성입니다. 빛에도 강하고 또 마르고 나면 바로 한 2, 3분 지나면 물에도 번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드로잉 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성비 높은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잉크는
물에 번지지 않는 아까 그 펜 촉으로 찍어서 하는 경우에 잉크는 카본 잉크, 아크릴 잉크 이런 것들을 사서 주로 만년필에 넣어서 쓰거나 펜 촉을 찍어서 하거나 그런 번지지 않는 잉크들이 있습니다. 절대 수성 잉크를 사용하시면 기본 스케치가 번져서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채화 효과를 내는 경우는 수채 잉크를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만년필은 유성 잉크를 쓰셔야 됩니다. 카본 잉크, 아크릴 잉크 이게 다 유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딥펜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펜촉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펜. 브러쉬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명암 같은 거를 손으로 펜 드로잉에서는 손으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야외에서 나가서 여행 스케치를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브러쉬펜으로 그림자를 덧칠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게 브러쉬펜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성일 수도 있고요. 유성도 괜찮고. 그리고 그거 외에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그 다음에 또는 붓펜, 또는 볼펜, 연필, 색연필, 목탄, 마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감은 이제 펜으로 검정색만 칠할 경우는 물감이 필요 없지만 담채화라든지 나는 채색을 할래 라고 하는 경우는 펜 드로잉 피그먼트 펜으로 스케치를 해놓은 이후에 이제 수채 물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만 한다든지 또는 전체 숲이라든지 하늘, 바다, 이런 강 이런 표현들은 넓은 면적은 수채 물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채 물감 중에서 주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고체 물감이라고 휴대용 미니 팔레트에 튜브를 짜서 말린 상태에서 물붓으로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고체 물감이 나와서 똑같은 반고체 물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액체 물감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년필에 넣어서 쓰는 그걸 액체 물감으로 보시면 되고요. 붓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붓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색연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야외 드로잉을 하다 보면 여행 드로잉을 하다 보면 그거 외에 물통, 마스킹 테이프, 휴지, 연필 깎기,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방이 엄청 커집니다. 모자도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도 있어야 되고 물통도 있어야 되고 의외로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야외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유튜브에서 여행 드로잉 실습을 같이 배운다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짧게나마 맛보기를 통해서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중남미인 멕시코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싶은 분은 디지털 드로잉을 선택해서 맛보기를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이지만 펜 드로잉을 통해서 실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또 저랑 또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 하나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성당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사진을 선택해서 그래도 혹시 멕시코에 가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내가 가서 사진 찍었는데 저 누구랑 가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끔 이 그림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윤곽을 잡아서 연필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주로 아까 H 계통의 연필로 했기 때문에 B 그림 같은 연필 같으면 뭉개져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H로 외곽을 같은 비율로 하고 물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제가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실수한 거는 지우고 크기를 새로 잡고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물론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이게 한 20-30분 정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두리 연필로 완성했다고 봤지만 결국 사진을 보면 또 놓친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는 어디까지나 스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그먼트 라이너를 들고서 사진을 보면서 수정할 부분들은 다시 이걸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윤곽을 그린 게 요 그림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기존에 이제 연필로 스케치한 거는 지웁니다. 그러면 요거는 완전히
그 유성 펜으로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채화 중심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채색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펜 드로잉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제 명암을 찾아서 단계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또 20분 정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30분 정도 더 했는데요. 가장 어두운 부분은 지금 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칭을 여러 번 해서 더 완전히 검게 보이는 부분, 조금은 희끗하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또 거의 검정이지만 회색 느낌 조금 더 밝은 부분, 그렇게 나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아래쪽 부분, 그 다음에 이 성당 안에 출입구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를 하면 이제 펜으로서는 뭐 거의 한 90% 정도 완성한 거고요. 네, 이 단계에서 마지막에 그림자를 조금 표현하고요. 그리고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날짜랑, 그리고 작품을 실제 그린 작가 서명을 마지막 단계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뭐 90% 완성됐는데 빛이 왼쪽 정면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어둡습니다.
네, 이제 사인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 인사 말씀에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림을 뭐 전문으로 그렸던 사람이 아니라 패션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도가 마침 제가 나이가 5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주특기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원치 않는 뭐 또는 그렇게 끌리지 않는 일을 하면서 퇴직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됐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임금 피크에 돌입하면서, 그럼 5년 후에는 나는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림을 이제 떠올리게 됐고, 퇴직하고 나서 나는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이걸 열심히 배우고 준비해서 정말 그때 5년 후에는 내가 그림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인생 산막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너무 그날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내년이 퇴직인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30년의 직장 생활보다도 더 바쁜 나날들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물론 관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소질이 있거나 또는 그림하고 연관된 일을 했거나 정말 그림 보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하고 매주 또는 매일 만나는 그 모임 자체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 누구든 그림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만 있으면 다 시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몰래 어디서 온라인을 배우든지 어디 가서 학원을 들여서 조금 내가 쪽팔리지 않게 그림 실력을 키운 다음에 가야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더 용감한 친구들은 벌써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그 5년 후에는 내 눈이 나빠서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그림 그리러 갈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을 때 바로 시간만 된다면 바로 도전하셔야 되고, 저는 코로나 때가 진짜 고마운 게 회의도 할 수 없고 어디 미팅도 못 가고 출장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그림을 그렸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3년 동안 매일 그림을 그리니까, 처음에는 저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는데 3년간 꾸준히 하니까 그 다음 어디 가서든 웬만한 건 다 그리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러면 이거를 소극적인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누구나 하게끔 내가 한번 샘플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 또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초심자들한테는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10시에 잤다가 4시에 깨잖아요. 근데 4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뜰 때까지 너무 행복한 거죠. 아무런 방해도 없고, 그때는 문자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그림 하나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방 출장을 가는데 조그만 미니 스케치북을 가방에 늘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면 그동안 그리고 싶었던 조그만 사진 꺼내 핸드폰 펴놓고 부산 가면서 그림 하나 그리고, 광주 갔다 올 때 그림 하나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림을 기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게 안 그리죠. 짧게. 물론 이제 펜드로잉은 못 그리는 대신에 여행 드로잉을 저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싶을 때,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준비는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을 때가 곧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절대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고, 그때는 적어도 그림 그리는 과정에 2시간 이상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되게 서툰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